안녕하세요. 제이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잠자리에서 듣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녹음을 하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기다려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요즘 제 주변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이제 너무나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은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작품 바보 이반을 그대로 번역한 책인데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절반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서 듣는 동화라서 녹음을 좀 작게 해봤어요. ASMR 스타일로다가. 어떻게 들으실지 궁금해서요. 이야기를 들은 소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듣다가 잠이 오히려 깼다든지 아니면 듣다 보니 쿨쿨 자고 있었다든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들으면서 편안하게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이반. 레프 톨스토이 지음. 출판사 모모북스. 옛날 어느 나라에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군인인 세몬과 배불뚝이 타라스, 바보 이반이라는 세 아들과 귀머거리의 벙어리인 딸 말라냐가 있었다. 군인인 세몬은 임금님에게 충성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상인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운다고 시내로 나갔으며, 바보 이반은 여동생과 집에 남아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 세몬은 높은 벼슬과 영지를 받고 어느 귀족의 딸과 결혼했다. 그는 봉급도 많고 땅도 많았으나 언제나 돈에 허덕이는 생활을 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열심히 벌어온 반면 귀족 출신인 아내는 돈을 물 쓰듯이 마구 써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모는 직접 소장료를 받기 위해 영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마름은 이렇게 말했다. 소장료를 낼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나 농기구, 말이나 소가 없어요. 먼저 그런 것이 있어야 수입이 생기지요. 그래서 세모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께서는 부자인데도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토지를 3분의 1만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집에 보태준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땅의 3분의 1이나 받을 생각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 이반과 여동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세몬이 말했다. 이반은 바보가 아닙니까? 또 말라냐는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인데 그런 애들에게 땅이 그렇게 많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럼 이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러자 이반은 아주 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형님 몫을 주세요. 세모는 자기 몫의 땅을 얻어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다시 임금님을 모시기 위해 떠났다. 배불뚝이 타라스도 돈을 많이 모아 상인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나 타라스 역시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도 제 몫의 땅을 나눠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타라스에게도 땅을 주고 싶지 않아서 세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했다. 너는 우리 집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 것은 모두
이반이 이래서 번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반과 내 여동생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자 타라스가 말했다. 저 녀석은 바보예요. 이반은 장가도 갈 수 없을 거고 시집올 여자도 없어요. 저런 애들한테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니, 이반? 그러니 모아놓은 곡식 중 절반만 나한테 줘. 나는 농기구 같은 건 안 가질 테니 저 잿빛 순말만 가져갈게. 순말은 밭을 가는데 도움도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이반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타라스도 제 몫을 가져갔다. 타라스는 곡식과 잿빛 종말을 데리고 떠났다. 그리고 이반은 이전처럼 늙은 암말 한 마리로 농사를 지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삼형제가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재산을 나누는 걸 본 큰 도깨비는 매우 속이 상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도깨비 셋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보아라, 저 인간 세상에 삼형제가 살고 있다. 군인 세몬, 배불뚝이 타라스, 그리고 바보 이반 말이다. 나는 저 녀석들에게 꼭 싸움을 붙이고 싶은데 바보 이반이란 놈이 내일을 모두 망치고 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 녀석들에게 달라붙어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작은 도깨비들이 말했다. 물론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셈이냐?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녀석들을 먹을 것조차 없는 가난뱅이로 만든 다음 새 녀석을 한 군데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녀석들은 분명히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제각기 할 일을 알고 있는 것 같군. 가서 녀석들의 사이를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만일 그 일에 실패하면 너희 세 놈의 가죽을 벗겨버리고 말 테다. 도깨비들은 숲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일을 시작할지 의논했다. 그리고 서로가 쉬운 일을 맡겠다고 싸우다가 겨우 제비 뽑기를 해서 역할을 정했다. 그리고 먼저 일을 끝낸 도깨비가 다른 도깨비를 도와주기로 했고 다시 만날 날을 정한 후 일을 하러 떠났다. 얼마 후 도깨비 셋은 약속대로 숲속에 모였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하기 시작했다. 먼저 세몬에게 다녀온 첫째 도깨비가 말했다. 내가 맡은 일은 아주 잘 됐어. 세몬이란 놈은 내일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찾아갈 거야. 동료 도깨비들이 물었다. 어떻게 했는데? 나는 먼저 세몬에게 쓸데없는 용기를 잔뜩 불어넣어 주었지. 그랬더니 그 녀석은 왕에게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 그러자 임금은 세몬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먼저 인도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어. 모두들 인도를 치기 위해 모인 그날 밤 나는 세몬 군대의 화약에 전부 물을 부어 놓았지. 인도 왕에게로 달려가서는 지프로 허수아비 군대를 많이 만들어 놓도록 했고 인도에 도착한 세몬의 군사들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에 잔뜩 겁을 먹더군. 물론 세몬이 발사 명령을 내렸지만 대포나 총은 나가질 않았지. 세몬의 군사들은 사색이 되어서 놀란 양떼들처럼 도망칠 때 인도 왕이 그들을 모조리 쳐부수어 버렸어. 세몬은 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영지도 몰수되었지. 게다가 내일 세몬은 사형을 당할 거야. 이제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남았어. 집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세몬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거야. 그래서 내일이면 모든 일이 끝날 테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도깨비는 어서 말해. 그러자 타라스에게 갔다 온 도깨비도 자신의 활약상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니, 도움은 필요 없어. 내일도 아주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타라스란 녀석도 이제 일주일 이상은 버티지 못할 거야. 나는 먼저 그놈의 욕심을 잔뜩 부풀려 놓았지. 그랬더니 녀석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모두 갖고 싶어 하는 거야. 돈을 있는 대로 털어 뭐든지 사버렸고 아직도 계속 사들이고 있다네. 급기야 빚을 내서까지 사들이더니 그 물건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 일주일 후에는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나는 녀석의 물건들을 전부 못 쓰게 만들어 놓을 작정이야. 그러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진 그 녀석은 자기 아버지에게로 달려갈 거야. 자기 자랑을 마친 두 번째 도깨비는 이반에게 다녀온 셋째 도깨비에게 물었다. 내일은 어떻게 됐어? 이상하게 내일은 잘 안 풀리네. 나는 먼저 배탈을 나게 할 작정으로 그 녀석이 마시는 크바스 주전자에 침을 잔뜩 뱉어놓은 다음 그 녀석의 밭으로 가서 땅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렸지. 그러면 녀석은 절대 밭을 갈지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바보 녀석은 쟁기를 들고 가더니 밭을 갈아버리는 거야. 배가 아파서 끙끙거리면서도 계속 밭을 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녀석의 쟁기를 부숴놓았지. 그랬더니 그 녀석은 집에 가서 딴 쟁기를 가지고 나와 다시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 나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쟁긴 날을 붙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내 손만 이리저리 베이고 말았어. 그러는 사이 녀석은 밭을 거의 다 갈고 이제는 한 고랑만 남았지 뭐야. 그러니 너희들이 와서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우리가 그 녀석 하나를 때려잡지 못하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말 거야. 만약 그 바보가 끝내 농사를 짓게 되면 다른 형제들도 별로 어렵지 않게 살게 될 거야. 그 녀석이 두 형들을 부양할 테니까 말이야. 결국 세문을 맡았던 도깨비가 내일 도우러 가겠다고 약속하고 작은 도깨비들은 일단 헤어졌다. 이반은 힘이 들었지만 묵혀두었던 밭을 거의 다 갈고 이제 한 고랑만 남겨놓았다. 그것마저도 갈아버릴 생각으로 이반은 늙은 암마를 타고 밭으로 갔다.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이반은 꾹 참고 암마의 고삐를 쥐고 쟁기로 밭을 갈기 시작했다. 고랑을 따라 한 번 갔다가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치 나무 뿌리에 걸린 것처럼 쟁기가 나가지 않았다. 도깨비가 두 팔로 쟁기를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상하네. 아까 갈고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었는데 혹시 나무 뿌리인가? 이반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흙 속으로 손을 넣어 보았다. 그러자 뭔가 뭉클한 것이 손에 닿았다. 이반은 있는 힘껏 그것을 뽑았다. 나무 뿌리처럼 보였지만 꿈틀거리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작은 도깨비였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빌어먹을 놈. 이반은 도깨비를 집어들어 쟁기 부리에 내리쳐 박살을 내려고 했다. 그러자 도깨비가 비명을 지르면서 애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대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 뭘 할 수 있는데? 뭐든 말씀만 하세요. 이반은 잠시 머리를 긁다가 말했다. 지금 배가 몹시 아픈데 낫게 할 수 있겠어? 그럼요, 할 수 있지요. 어디, 그럼 해봐. 도깨비는 몸을 구부리고 앉아 손톱으로 흙 속을 이리저리 뒤지더니 세 가닥으로 뻗친 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서 이반에게 주었다. 이걸 드세요. 이 뿌리만 드시면 어떤 병이라도 낫습니다. 이반은 뿌리를 받아서 씹어 먹었다. 그러자 정말 신통하게도 배가 아프지 않았다. 도깨비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제발 놓아주세요.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좋아, 가라. 이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물속으로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도깨비는 땅속으로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구멍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반은 먹고 남은 나무 뿌리를 모자 속에 집어넣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밭갈기가 끝나자 이반은 쟁기를 뒤집어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을 풀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맏형인 세몬이 그의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세몬은 영지를 모두 몰수당하고 간신히 감옥에서 도망쳐 나와 아버지한테 얹혀 살려고 달려온 것이었다. 세몬은 이반이 들어오자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너와 함께 살려고 왔다. 새로운 자리가 생길 때까지 나와 집사람을 좀 거둬다오. 그러세요. 염려 말고 여기에서 사세요. 그렇게 말하고 이반이 막 의자에 앉으려는데 이반에게서 나는 냄새가 형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고약한 냄새가 나서 같이 식사를 못하겠어요. 그러자 세몬이 동생에게 말했다. 집사람이 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하니 너는 문간에서 먹었으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마침 밤일도 나갈 시간이고 말에게 먹이도 줘야 하니 문간으로 나갈게요. 이반은 빵과 외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세몬을 맡은 첫째 도깨비는 일을 마치고 약속대로 셋째 도깨비를 도와 이반을 골탕 먹이러 찾아왔다. 하지만 밭에서 한참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이반을 맡은 셋째 도깨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구멍만 하나 발견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셋째 도깨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 보군. 그렇다면 내가 대신할 수밖에 없지. 밭은 벌써 다 갈았으니 이제는 목장에 가서 그 바보를 괴롭혀야겠어. 도깨비는 이반의 목장 목초지에 가서 큰 물이 들어오게 만들었다. 풀밭은 진흙바닥이 되고 말았다. 밤 순찰을 마치고 난 이반은 큰 낫을 들고 풀을 베러 나갔다. 이반은 목초지에 도착하자 곧바로 풀을 베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달리 한두 번만 낫질을 하면 금방 날이 무뎌져 풀이 잘리질 않았다. 진흙바닥에 낫이 자꾸 걸리기 때문이었다. 안 되겠어. 집에 가서 숫돌을 가져와야겠어. 가는 김에 빵도 좀 가져와야지.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풀을 다 베기 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겠다. 도깨비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기를, 이 녀석은 진짜 멍청하군. 안 되겠다. 다른 수를 써야겠어. 이반은 돌아와서 숫돌에 날을 갈아가면서 다시 풀을 베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풀 속으로 숨어들어 낫을 붙잡고 날이 진흙 속에 처박히게 만들었다. 힘은 들었지만 이반은 풀을 거의 다 베었다. 이제는 늪 주변에 풀만 남았다. 도깨비는 늪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심했다. 손가락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이 절대로 풀을 베지 못하도록 낫을 꼭 붙잡아 보자. 이반은 늪으로 갔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게 풀이 잘 베어지질 않았다. 화가 난 이반은 있는 힘껏 낫질을 해댔다. 도깨비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다. 낫을 피하기조차 힘들어서 덤불 속으로 숨어버렸다. 이반은 더욱더 힘껏 낫을 휘둘렀고 그 바람에 도깨비의 꼬리가 절반이나 잘려나갔다. 그리하여 도깨비의 갖은 노력이 무색하게도 이반은
모든 풀을 다 베고 말았다. 이반은 누이 동생에게 베어놓은 풀들을 긁어 모으게 한 후 이번에는 큰 낫을 들고 호미를 베러 갔다. 이반이 호밀밭에 갔더니 꼬리 잘린 도깨비가 이미 호미를 마구 짓밟아 놓았기 때문에 큰 낫으로는 도저히 벨 수가 없었다. 이반은 다시 작은 낫을 가지고 와서 베기 시작했다. 호미를 금세 다 베고 난 이반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자, 이번에는 귀리를 베면 되겠다. 꼬리 잘린 도깨비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 귀리밭에서는 진짜 골탕을 먹여야지. 어디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이튿날 아침 도깨비는 귀리밭으로 달려갔으나 귀리는 이미 다 베어져 있었다. 다 익은 귀리가 밤새 떨어질까봐 이반이 잠도 자지 않고 베었던 것이다. 도깨비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저 바보 녀석이 내 꼬리도 잘라놓고 이제 나를 골탕까지 먹이네. 전쟁터에서도 이처럼 힘들지 않았는데 저 녀석은 밤에 잠도 자지 않으니 당할 재간이 없구나. 이번에는 호밀더미에 숨어들어가 모두 썩게 만들어버려야지. 도깨비는 호밀더미 속으로 숨어들어 호밀을 썩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호밀더미를 썩히기 위해 따뜻하게 덮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이반은 앞말에 수레를 채우고 여동생과 함께 호미를 나르러 왔다. 두어 단 정도 걷어내 수레에 싣고 다시 갈퀴질을 했더니 자고 있던 도깨비가 걸려 올라왔다. 꼬리 잘린 도깨비는 갈퀴에 끼어 버둥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아니, 이런 나쁜 놈 또 나타났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제 친구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형 세몬에게 붙어있던 놈입니다. 네가 어떤 놈이건 똑같이 혼을 내주겠다. 이반이 땅바닥에 내리쳐 박살을 내려고 하자 도깨비가 애원하기 시작했다. 한 번만 놓아주세요.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놓아주신다면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원하신다면 무엇으로라도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쓸 데가 없는데. 왜 쓸 데가 없겠습니까? 군인들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시면 되는걸요. 그럼 노래를 시켜볼까? 그럼요, 할 수 있지요. 좋다.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이 호밀 한 단을 들어 땅 위에 세워놓고 흔들면서 내 종의 명령이니 호밀집 수만큼 군인이 되어라 라고만 말하십시오. 이반은 도깨비가 말한 대로 해보았다. 그러자 호밀단이 낱낱이 흩어지더니 수많은 군인이 되면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부는 것이었다.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다. 네 놈은 여간 제주꾼이 아니구나. 아이들이 보면 아주 좋아하겠는걸. 그럼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 거죠? 안 돼. 호밀로 군대를 만들면 뭐해. 곡식만 버리는 꼴이지. 그러니 다시 호밀로 되돌려 놓는 방법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그러면 군인들의 수만큼 호밀로 변해라. 내 종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반이 그대로 말하자 다시 호밀 다발이 되었다. 도깨비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제발 저를 좀 놓아주세요. 그래, 좋아. 가거라. 이반은 도깨비를 갈퀴에서 빼주었다. 그러자 이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깨비는 물속으로 던져진 돌멩이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자리엔 구멍만 하나 생겼을 뿐이었다. 이반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둘째 형인 타라스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타라스는 빚을 갚지 못하자 살던 곳에서 몰래 도망쳐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이반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이반, 내가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집사람하고 나를 좀 거두어다오.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이반은 겉옷을 벗고 식탁에 앉았다. 그러자 타라스의 아내가 얼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나는 바보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도 너무 고약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타라스가 말했다. 이반, 네 몸에서 땀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저기 문간에 가서 먹어라. 이반은 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대답했다. 네, 그러죠 뭐. 그렇지 않아도 밤일을 나갈 시간이 되었어요. 말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하고요. 타라스를 맡았던 도깨비도 그날 밤에 일이 끝나 약속한 대로 친구를 도와 이반을 골탕 먹이려고 밭으로 달려왔다. 밭에 나가 여기저기에서 친구를 불러보았으나 구멍 하나만 남아있을 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목초지의 늪에서는 잘린 동료의 꼬리만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호미를 베어낸 자리에서 또 하나의 구멍을 발견했다. 아무래도 친구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 모양이야. 그렇다면 내가 대신 그 바보 녀석을 혼내줘야지. 도깨비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반을 찾으러 갔다. 그러나 이반은 벌써 밭일을 마치고 숲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이반의 두 형들이 같이 사는 게 좁으니 살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도깨비는 숲속으로 달려가 이반의 나무 베기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반은 옮기기 쉽게 아무것도 없는 빈 땅으로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자꾸 다른 나뭇가지에 걸리는 것이었다. 이반은 지렛대로 만들어 여기저기로 방향을 틀어 겨우 나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러뜨렸다. 이반은 다른 나무를 베었다. 마찬가지로 가까스로 나무를 쓰러뜨렸다. 세 번째 나무 역시 쉽게 쓰러뜨리기 힘들었다. 이반은 오늘 50그루쯤 벨 생각이었다. 그러나 고작 10그루도 베지 못했는데 날이 어두워졌고 몸도 많이 지쳐 있었다. 이반의 몸에서는 마치 숲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김이 무럭무럭 났지만 그는 쉬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 다시 한 그루를 어렵게 베어 눕혔다. 그러자 힘이 빠지고 등이 쑤시기 시작해서 더 이상 도끼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끼를 나무에 내리쳐 박아놓고 자리에 앉아 쉬었다. 도깨비는 이반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그렇지. 저놈도 지쳤군. 이제 나도 좀 쉬어보자. 도깨비는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기뻐하면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반은 곧장 일어나서 도끼를 들더니 반대쪽에서 나무를 내리쳤다. 나무는 금세 우지직 소리를 내며 곧바로 쓰러졌다. 워낙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도깨비는 몸을 피할 겨를도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쓰러진 나무 밑에 손이 끼고 말았다. 도깨비를 보자 이반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런 고약한 놈 또 나타났구나.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형 다라스에게 붙어있던 놈입니다. 아무튼 네 놈이 누구든 혼쭐을 내줄 테다. 이반은 도끼를 번쩍 치켜들며 도깨비를 죽이려고 했다. 도깨비는 싹싹 빌며 애원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도깨비가 말했다. 이 떡갈나무 잎을 두 손으로 비벼보세요. 그러면 금화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반은 나뭇잎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과연 누런 금화가 후두두 떨어졌다. 오,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면 좋아하겠다. 도깨비가 말했다.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좋아, 가거라. 이반은 지렛대를 들고 도깨비를 나무 밑에서 빼주었다. 잘 가라. 이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깨비는 구멍 하나만 남기고 물속으로 돌이 사라지듯이 땅속으로 꺼져버렸다. 두 형은 집을 지어 따로 살게 되었다. 이반은 밭일을 다 마치자 맥주를 빚고 잔치를 열어 형님들을 초대했다. 그러나 형들은 이반의 초대를 무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농부들이 벌이는 잔치에 가서 뭐 하겠어? 이반은 농부들과 아낙네들을 잔치에 불러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도 마셨다. 그리고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춤판이 벌어진 길거리로 나갔다. 이반은 춤을 추던 여자들에게 다가가 자기를 칭찬해주면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여자들은 모두 즐겁게 웃으며 그를 칭찬하고는 빨리 보여달라고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곧 가져올게요. 이반은 씨앗 바구니를 가지고 숲 쪽으로 뛰어갔다. 여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저 이반이 또 바보짓을 하나 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렸다. 잠시 후 이반은 무엇인가를 가득 채운 씨앗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나누어 줄까요? 그래, 줘봐. 이반은 금화를 한 움큼 쥐어 여자들에게 뿌렸다.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다. 여자들이 서로 금화를 주우려고 몰려들었던 것이다. 농부들도 앞을 다투어 몰려왔고 금화를 잡으려고 난장판이 되었다. 이반은 껄껄거리며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어떤 노파는 깔려 죽을 뻔했다. 이런 바보들, 노인이 깔릴 뻔했잖아요. 더 줄 테니 싸우지 말아요. 그는 다시 금화를 뿌리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상자에 있는 것을 모두 뿌렸지만 사람들은 더 달라고 난리였다. 이반이 말했다. 이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또 주지요. 자, 이제는 춤을 출까요? 재미있는 노래를 불러봐요. 여자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재미없네요. 그럼 어떤 노래가 더 좋겠어요? 내가 보여줄게요. 이반은 그렇게 말하고 헛간으로 가서 호밀단을 들어 알곡을 털어낸 후 세워놓고 흔들면서 말했다. 내 종의 명령이다. 호밀집 수만큼 군인이 되어라. 호밀단이 흩어지면서 군인이 되더니 북과 나팔을 불었다. 이반은 군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그들과 함께 거리로 행진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군인들은 신나게 행진곡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이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는 군인들을 데리고 헛간으로 갔다. 이반은 군인들을 원래대로 호밀단으로 만들어 건초 더미 위에 던진 후 집으로 돌아와 잠들었다.